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구속 적부 심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쟁점은 무엇일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시 구속된 특검의 대면 조사 요청에 모두 불응했고요. 내란 재판에도 2번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는 구속 적부 심사 신문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 구속 적부심을 앞두고 변호인들이 밝힌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이것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판사 앞에 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윤 전 대통령이 약 1.5평 정도 되는 독방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낸다라고 하고요. 예. 당뇨약을 먹고 있지만 혈당 수치가 전혀 잡히지 않는 상태고 한 70m, 80m만 걸어도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오늘 이러한 것을 단순히 어떤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자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변호인 측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어제 있었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에 모두 응할 수 없다라는 오늘 이 적부 심사 때 주장해야 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로 불출석한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더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어제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만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건강 상태를 직접 이 적부심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보여주고자 이 법원에 출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피의자 당사자가 이렇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게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피의자가 건강 악화를 위해서 이를 이유로 해서 어떤 석방을 원할 때는 기소 후에는 보석이라는 제도도 이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실무에서 이제 병보석이라고 하는데 이 병환 등의 사유로 보석 허가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또 현재 기소 전이거나 기소 이후에도 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구속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로 보통 할 때 내가 현재 건강 상태가 계속 재판이나 수사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 이용하는 제도인데 저도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런 건강상의 이유를 가장 주된 이유로 드는 것은 조금 이 해당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추가적인 참작 사유일 것 같고 이 구속 사유 자체가 없다라든지 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절차적 위법성 그러니까 이중 기소에 이중 구속에 해당한다라는 등등의 법리적인 것을 가장 주되게 주장하되 또 현재 이렇게 수감 생활 이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참작 사유 정도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중 구속이라는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구속 사유가 사실 지금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 구속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문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시면요. 동일한 범죄 사실로는 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구속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추가 구속이 됐던 부분도 결국에는 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즉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련 사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동일한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느냐. 따라서 나는 이미 같은 범죄 사실로 한 차례 구속됐다가 취소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 사실은 큰 틀에서 동일한 범죄 사실이고 지금 검찰에서는 동일한 범죄 사실로 나를 한 번 더 구속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속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석방돼야 된다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윤 전 대통령 현재 구속된 것은 이 내란 혐의가 아니라 지금 이 내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경찰과 공수처들이 이 대통령실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 경호처 직원들을 통해서 물리력으로 이 체포 집행을 방해하려는 혐의랄지 또 사후적으로 이 비상계엄의 법적 이 리스크를 줄이고자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시도들이 지금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동일 사실로 인한
위한 재구속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논리대로 이 동일한 범죄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일시 장소와 방법이 모두 다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반면 특검팀은 법원에 100여 쪽의 의견서와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PPT도 100여 장이나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한 양이잖아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한 장을 3분만 할애한다라고 하더라도 300분 정도가 걸릴 수 있는 상당한 양인데 예.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일전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이 특검에서 170장이 조금 넘는 분량의 PPT 준비했었습니다. 아마 그 PPT와 거의 대부분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장 실질 심사 때에도 지금 하나하나의 죄명이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 또 구속 사유가 없다라며 윤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었는데 오늘 아마 구속 적부심 청구 때도 동일한 쟁점으로 주장할 것 같고요. 특검에서도 영장 실질 심사 때 170쪽이 넘는 PPT를 통해서 이것이 왜 죄가 성립하는지, 왜 재구속이 아닌지에 대해서 이미 한 차례 반박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활용했던 PPT를 다시 한 번 더 활용한 것에다가 건강 상태가 어떤 구속 상태를 이어가거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만큼,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 정도가 조금 더 덧붙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특검팀은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출석한 점을 들고 있고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측면에 대해서 재판부 판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 그러니까 실질 심사 때는 내가 여태까지 재판과 수사 모두 성실히 응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구태여 수사 초반부에 나를 구속시킨다면 이것은 피의자 방어권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이 청구가 기각돼야 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부터 조사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특검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짚으면서 이 상황에서 석방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조사와 재판도 여전히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중요 참고인 내지는 공범들의 진술을 더욱더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그렇게 증거를 인멸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워낙에나 구속 적부심의 인용률이 7% 미만입니다. 워낙 확률이 적은데 그 7%마저도 구속 이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인데 이 거액의 사기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라면 그 거액을 변제해서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정 변경이 있다라고 봐서 이 적부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이 구속영장 발부 전에도 혐의 부인했고 현재도 부인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사와 재판 모두 다 불출석하는 태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유리한 국면보다는 더욱더 불리하게 가고 있어서 이 적부심사를 실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희망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적부심과 관련한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